정치, 문화, CEO, 스포츠, 각 분야의 굿피플, 핫피플, 갓피플을 모시고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야기를 담다 이담입니다. 살인의 누명을 쓴 사람들, 죄를 짓지 않고도 수십 년 감옥살이를 한 사람들, 그런 억울한 분들에게 새 삶을 선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산 변호사로 바보 변호사로도 불리는 국내 최초 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현실에서는 많이 무서웠어요, 사실. 네. 진범이 나타날까 봐 무서워서 밤늦게 혼자 있을 때는 문 걸어 잠궈 놓고 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의 최고의 뒤집기의 달인을 모셨습니다. 예, 이렇게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먼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차 한 잔 하시고요. 저희가 예. 라벤더 티를 준비했거든요. 예, 예. 뒤집기의 달인이라고 불러드렸는데 정말 어려운 뒤집기를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맡고 계신 뒤집기 사건은 어떤 게 있으세요? 얼마 전에 재심을 청구한 사건 중에는 외국인 재심 사건이 있습니다. 네. 우즈베키스탄 무기수고요. 네. 2009년에 발생했던 사건으로 지금 저는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재심 사건 몇 건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리고 살인 사건은 아니지만 억울함을 주장하시는 분들 사건, 그리고 탈북민 간첩 사건, 이런 사건들 재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많이들 연락이 진짜 오시죠? 예, 이렇게 편지도 온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2015년, 2016년 네. 이때 많이 왔었거든요. 예. 지금도 오죠. 네. 지금도 오고 있고. 뭐 이메일도 많이 받으실 거고. 이메일도 있고 전화도 주시는 분들 계시고, 요즘엔 또 SNS, 이제 그렇죠. 카톡, 그리고 여러 가지 경로로 옵니다. 그동안 정말 굵직한 재심 사건들을 많이 맡으셨어요. 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그죠? 이게 아마 첫 번째가 이 수원 사건이 첫 번째고요. 네. 약천오리 삼례 사건, 많이 알려진 그쵸. 사건들이고요. 그리고 또 낙동강변 사건, 화성 사건, 네. 진도 저수지 아. 사건, 청산가리 사건, 예. 그리고 이제 뭐, 예, 정말 많은 사건들을 하셨고 굉장히 이슈도 많이 됐고요. 이 네. 사건들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좀 인상적인 사건은 어떤 걸까요? 가장 힘들었고 또 앞으로 힘들 가능성이 있는 사건, 네. 예, 무기수 김신희 씨 사건이 네. 네. 가장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도 많이 아프고요. 네. 이분이 2000년 3월 8일 날 체포돼서 지금까지 25년 가까이 복역 중에 있죠. 네. 이 선고가 2025년 1월 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미뤄져서 또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네. 네, 굉장히 팽팽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군요. 네, 팽팽하게 이어졌고 공판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서 길어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 60회 공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거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피고인이 불신이 많습니다. 재판에 대한 불신도 꽤 네. 컸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변호인에 대한 불신도 많아서 국선 변호인이 이제 취소되거나 또 사선 변호인이 해임된 경우도 여러 번 있고, 저도 지금까지 한 10번 가까이 선임과 해임이 반복됐습니다. 한동안 저도 외면했습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한때는 사실 다시 유죄가 나와버려라 라는 어떤 저주도 속으로 그렇게 그냥 못된 생각도 많이 했죠. 다시 맡아서 하는 이유는 어쨌든 굉장히 떠들썩하게 제가 공론화를 했잖아요. 그 책임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 건 부인을 못 하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마무리를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습니다. 뭐 오랫동안 진정성 있는 걸 봐왔는데도 아직도 그거를 원하십니까? 아니 뭐 그렇게 포장이 많이 됐죠. 많이 그렇게 됐지. 사실 과다한 어떤 이미지가 제게 부여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포장됐다라는 말은 사실 그 안에 있는 물건이 생각한 것과 다를 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재심 변호사를 선택해서 네. 어려운 길을 걷고 계신 거잖아요. 제가 선택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어쩌다 보니까 예. 이제 저는 당초에는 이렇게 행정사건 주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 행정법 수험서 책도 쓰기도 했었어요. 네. 학원 강의도 잠시 나가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우연히 이제 국선 변호를 하면서 수원 10대 소녀 상해 치사 사건을 맡게 됐고, 네.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재심 제도를 알게 됐던 거죠. 이제 그 사건이 성과가 나고 네. 또 연이어서 들어오는 사건들이 또 비슷한 사건들이었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제가 재심 사건을 주로 하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재심 사건을 해야지가 아니라 맡게 전혀. 되면서. 예. 그래서 참 사람 운명이라는 것은 본인의 어떤 의지, 어떤 실천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그렇게 또 우연히 찾아오는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네. 바뀌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뭐 재심을 하시면서 네. 심지어 수임료도 안 받으신다고 이제 소문이 많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네. 이제 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가난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그 가난의 굴레를 쉽게 벗어날 수 있었겠냐. 그래서 사건을 맡을 때는 수임료를 받는다는 건 상상 못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무죄 판결 이후에 보상이나 배상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 돈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냐, 얼마라도. 그쵸. 네. 받으려고도 했었어요, 사실요, 한때는. 근데, 길게 보면, 네. 돈을 안 받고,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힘든 사람을 변호했다라고 알려지는 것이 굉장히 길게 보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2016년에 이제 그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펀딩을 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보상금, 배상금까지 욕심을 내는 것은 안 된다라는 생각도 사실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유지를 좀 해오다가 이제 코로나 때 생각이 바뀌었어요. 코로나 때 이제 애 셋을 키우고 있는 가장으로서의 현실적인 어떤 그런 무게감이 그쵸. 아주 가깝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시는 돈은 받자라고 바뀌었고요. 아니 제가 한 방송에서 같이 억울하게 한 20년 넘게 복역을 했던 분이 예. 이번에 잘 되면 네. 집을 사주겠다라고 예. 했던 걸 제가 봤거든요. 예, 그 질문도 자주 집 받습니다. 받으셨습니까? 많이 궁금해 네. 하시는데 집 살 만큼의 돈. 와. 근데 물론 그 집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그쵸. 저희 집이 이제 어디라고 얘기는 안 수원이다 하셨으니까. 보니까 네. 수원에서 집 한 채 살 수 있는 돈을 주신 건 맞아요. 네. 근데 그 돈을 다 받으면 다 감동을 잃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이제 나눴죠. 이제 세금 제하고 절반 정도 받고 절반 정도는 장학회를 설립하는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네. 돈 좋죠, 사실. 돈이 있으면 일 좀 덜 해도 되고, 그리고 여행도 가고, 좀 여유 있게 살 수도 있는데, 이제 사건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또 장학회를 운영하면서 만나는 아이들을 보면, 그 안락함에 대한 어떤 생각을 키워가는 것이 좀 부끄럽더라고요. 좀 더 가까이 그들에게 다가서려면은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욕심을 내려놓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좀 자주 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예, 저희가 예. 담담담 코너가 예,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안에 담담담 토크들의 이제 주제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예. 하나 뽑아주시면 그 예. 내용으로 또 질문 드릴게요.
네, 예. 진담입니다. 진담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자, 이미지 거품이 너무 심해져서 굉장히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다. 자주 듣는 얘기 중에 네. 화면보다 실물이 낫다는 평가가 많고요. 근데 진짜 그러세요. 예. 정말 그러세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예. 예. 잘 이끌어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상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그게 이렇게 좋은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이미지 거품이 심해서 현실에서 참 어렵죠. 때로는 자주 하는 농담 중에서 뭐 네. 지방에 강연 갔을 때 예. 이제 모텔에서 이제 잘 때가 있는데 들어갈 네. 때 카운터에서 혹시 박준영 변호사 아니냐고 네. 알아보시면 입을 다개놓고 나오고 그래서 썼던 수고도 다 정리한다. 네. 사실입니다. 근데 청소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예, 청소도 하고 나와요. 근데 쓰레기통도 깨끗이 비우고.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어색하고 했는데 이제 한 몇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아보지 않더라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뭐 긍정적으로 좋은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네. 또 영화로 워낙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제 박준영 변호사님을 다룬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굉장히 멋있게 보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영화 일단 보신 분들 부담스럽죠. 제심도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참 많이 울었거든요. 아, 예. 뭐 어떻게 비슷하십니까? 여기 나오는 정우 씨와 예. 비슷하세요? 저는 뭐 잘 캐스팅 됐다고 생각했는데 예. 제 주변 분들이 이제 많이 힘들어 하셨죠. 왜요? 영화 보는 내내 힘들었다고. 배우 정우 얼굴 나올 때마다 제 얼굴이 겹쳐가지고 이제 집중 못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그 영화 내용을 보니까 예. 비슷하던가요? 근데 영화가 이제 실제 사건을 네. 이제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다 보니까 네. 영화 속에서 나오는 어떤 여러 장면들을 이제 실제 벌어진 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은데 네.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뭐 큰 줄기는 비슷한데 비슷하죠. 사실 네. 특히나 많이 다른 게 제가 진범 잡으러 가는 거 보면 깜짝 놀랐어요. 예. 격투씬 있고 네. 때려 눕혀놓고 있고 뭐 그런 건 전혀 하신 적이- 사실이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많이 무서웠어요, 사실. 진범이 나타날까 봐 무서워서 밤늦게 혼자 있을 때는 문 걸어 잠궈놓고 있고 많이 좀 불안해했고 두려워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들 그냥 이제 있는 그대로 나오지 않고 네.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려지니까 당황했죠. 정반대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용감하게 나왔다 정도로. 아닙니다. 할까요? 근데 사실 많이 무서웠어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사실 살인범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진짜 무서우셨을 것 같습니다. 뭐 저에 대한 해코지보다는 이제 또,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 피해자들도 그게 좀 걱정이 있고, 되기도 했었습니다. 가족들도 예, 예. 있고.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SNS에 이제 올려져 있던 사진 같은 건 다 내리고 예. 제 개인과 관련된 정보는 알려지지 않아야 되니까. 네, 그렇네요. 그렇게 진짜. 사실 그 사건 할 때 이제 좀 준비를 했었죠. 사실 뭐 재심 말고도 영화나 드라마로 많이 나왔잖아요. 네. 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삼례 이제 나라 슈퍼 사건 네, 맞습니다. 이게 있었고 또 이 소년들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에서는 변호사가 주인공 아니거든요. 그쵸 어, 경찰이 저는 잘 됐다고 생각했죠. 예. 아우 진짜 이제 더 알려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드라마 나라라 개천용 같은 경우에서는 완전히 변호사 근데, 중심으로 갔죠. 권상우 씨가. 아 근데 너무 부담스러운 외모. 정우는 제가 감당을 하겠던데 이제 권상우는 그런가요? 저도 양심이 있는지라 부담스러우셨나요? 예 너무 부담스럽고 직접 보니까 몸도 엄청 좋아요. 사실 사법시험 합격할 당시만 해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판검사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성적이 안 돼가지고 이제 변호사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영화 속에서 판검사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현실에서는 이루지 못한 꿈을 영화를 통해서. 그 재심으로 무죄 받은 분들이랑 아까 네. 얘기하셨던 장학회를 예, 예. 만드셨잖아요. 예, 예. 등대 장학회 이게 예. 어떤 장학회인가요?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들이 좀 목소리 좀 키우겠습니다. 네. 그 보상금과 배상금을 이제 적지 않게 받으시거든요. 네네. 그 돈 중에 일부를
이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데 내놓으셨습니다. 장학재단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기본 재산이 5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장학재단 설립하는 과정에서 5억 9천 정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물론 지원하지만 네. 공부를 좀 못해도 힘들고 어렵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가정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을 지원합니다. 매 30명 정도 매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달 지원되는 금액이 한 800만 원 정도 매달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고 네. 있고요. 저희 단체는 좀 그 단체에서 이사나 감사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네. 좀 다른 단체랑 다릅니다. 저는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들, 피해자 요가죠. 그게 재밌었던 게요. 예, 저는 예. 박준영 변호사께서 장학회를 만들었다고 해서 딱 들어가면 대표 박준영 써 있을 줄 알았는데 이사장이 예. 장동욱 이사장님이신 거예요. 그 유퀴즈에서 방송에서 뵀던 집사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주신다고 하신 분인데요. 네. 우리 선생님이 이제 가장 많은 돈을 출연하셨죠. 그래서 네. 또 그리고 또 아이들에 대한 마음도 굉장히 따뜻하시고요. 네. 그래서 제가 설립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고는 하지만 밖에서 또 제 단체라고 또 불리는 것도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사장님은 우리 낙동강변 살인 사건의 네. 그 당사자신 이 장동희 선생님이 맡고 계시고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한 온 마을의 노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지금 우리 사회에 온 마을이라는 게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갖게 됩니다. 힘들게 자라나는 아이들, 근데 그 힘든 어떤 상황이 그 아이들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살피고 그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을 잘 키워내면 이 아이들은 분명히 본인과 어떤 비슷한 처지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을 또 살필 겁니다. 등대장학회가 이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저하지 마시고 홈페이지 검색하시고 후원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쯤에서 담담담 토크 또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예. 또 하나 뽑아주시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이번에는 후일담입니다. 나는 사법시험을 딱 1점 차로 합격했다. 네, 맞습니다. 딱 1점 차로요? 네, 1점 차로 합격했죠. 와. 2002년에 합격했습니다. 월드컵 4강 신화의 네. 수혜자. 왜냐면은 수혜자. 월드컵 기간 중에 사법시험 2차 시험이 있었는데요. 네. 경쟁자들이 공부를 안 했나 봐요. 어머, 그럴 그래서 수도 있군요. 예,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월드컵 4강 신화 덕분에 세상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프랑스의 철학자 알티세르라고요. 네. 이름 외우기도 힘들다.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네. 히말라야 산에 사는 토끼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 네. 뭐겠습니까? 히말라야 산에 사는 토끼가 주의해야 될 점. 네. 뭐 동상에 걸리지 않는 것도 주의해야 될 그렇죠.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 산 아래에 사는 코끼리가 자신보다 작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네.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희생이나 불운 노력 위에 딛고 있으면서 내가 내 잘난 맛에 모든 게 내 것이다라는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점 차로 떨어지신 분들의 불행과 불운 위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해야 된다. 잘난 체 하지 말자. 네. 네. 계속 본인을 계속 낮추시는데, 네. 근데 또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굉장히 문제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요즘에는 뭐 생기부에 뭐 준법성 요구된다라는 평가 같은 게 기재되면 네. 뭐 대학 진학이나 뭐 사회생활이 어렵다라고도 얘기가 나오던데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준법성 요구된다는 평가 받았습니다. 준법성이 요구되는 사람이 변호사로 예, 이렇게 또- 잘 될 줄은 그렇죠. 모르셨을 텐데요. 왜 그렇죠. 그랬을까요? 준법성이 요구된다? 그때 방황을 많이 했죠. 네, 저는 중학교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또 사춘기를 참 힘들게 보냈습니다. 방황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뭐 무기 정학을 받았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근데 그런 과거의 경험이 네. 또 이제 저와 비슷한 지금 처지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또 아이들 문제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근데 이렇게 하시면서 또 어렸을 때 어떻게 보면 좀 놀았다. 네, 정학도 당하고 공부도 안 했는데 네. 사법 시험을 준비한다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공부할 때는 참 무식하게 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그래서 뭐 강의 테이프 같은 경우 이제 많이 들었거든요. 강의 테이프를 테이프, 많이 들었는데 공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귀에 문제가 생겨서 합격 후에 놀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 나이트 노래방 많이 못 갔습니다. 그때 소리가 크니까 막 귀에 조금만 자극이 오면 막 아플 안 정도로. 좋으셨구나. 예. 너무 그러니까 귀에 이렇게 꽂고 많이 들으셔가지고요. 많이 들었어요. 예. 와, 그 정도로 열심히 들으셨군요. 열심히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너무 많은 힘든 재심 사건들을 하셨지만 앞으로는 좀 어떤 걸 하고 싶다 이런 게 혹시 있으세요? 그 하퍼리의 소설 앵무새 죽이기란 소설이 있어요. 네.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인 에티커스 핀치 변호사가 이제 자신의 딸 이제 스카웃에게 이런 얘기 하거든요. 누군가를 이해하려면은 이제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입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사람의 살갗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대해서 예. 걸어가야 된다라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형사사건을 어떤 특정한 사건을 변호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보다는 매 사건에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얘기를 잘 담아내고 싶다라는 욕심이 큽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아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위로하고 싶고 뭔가 응원하고 싶을 때 또 적정한 말인데 저는 잘하려고 애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남을 제대로 도울 수가 있고 또 자신의 어떤 성장에도 큰 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사회에서는 그렇게 잘하려고 애쓰는 어떤 노력이 또 필요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정말 억울한 분들에게는 망망대해 속에서 등대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박준영 변호사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저희는 이담에 만나요.